네, 현재 시간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 또 눈에 띄는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 마감 OX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 정효은 과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히 종목별 장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불안한 요인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 가긴 어렵고 종목마다 보는데 오늘은 삼성 SDI가 또 눈에 띕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힘이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인데 과연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열풍에서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고 셀들은 많이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삼성 SDI 담아 보시겠습니까, 정용 과장님? 네, 우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여전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상승을 뭐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이 상위주에 좀 포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오늘 좀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뭐 2차 전지주의 뭐 하루다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내일 테슬라가 이제 투자자의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오늘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장기 계획 마스터 플랜 3를 지금 이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향후 내일 이제 테슬라가 과연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또 이제 중장기도 설비 투자 계획을 이제 내놓을 예정인데 이러한 발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사실 뭐 삼성 SDI, LG 엔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없어요. 예전에는 가격이 좀 걱정이었는데 지금 가격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최근에 이 흐름에서 좀 더디게 움직이는 건 이 종목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꾸준히 유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인가요? 왜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좀 더디죠?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그 LG 엔솔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요. 최근에 뭐 삼성 SDI에서 발표되었던 제품들 보면 P5가 최근 제품인데 그 하이니켈 쪽입니다. 하이니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수요가 지금 이제 뭐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LG 엔솔에서 개발한 NCMA 계열의 배터리가 지금 이제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거기다 무게도 가볍고요. 부피도 적습니다. 그래서 MACD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 SDI가 기술력으로는 아직까지 LG 엔솔이 좀 밀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어떻게 하든지 LG 엔솔보다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걸 대중화시켜야지만 이 시장에서 넘버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삼성 SDI는 항상 LG 엔솔의 2등주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뭐 시장의 기준은 LG 엔솔이라고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오늘 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적극적인 코멘트가 좀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 샘플링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는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이나 2028년 뭐 늦게는 2030년 정도 되어야 대중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었는데 작년에. 근데 이렇게 빨리 지금 샘플링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2024년, 2025년도에 좀 빠르게 지금 이제 제품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전기차 입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거리 주행도 길지만 화재가 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리고 부피도 작고 무게도 작고 뭐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주게 된다면 최고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지금 당장은 NCMA 계열의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들어간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LG 엔솔이 일단 삼성 SDI보다는 지금 이제 한 발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아무튼 삼성 SDI가 이 제품들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내놓게 된다면 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물론 LG 엔솔도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좀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삼성 SDI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속 대응을 해보시기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사실 이 이슈뿐 아니라 그냥 삼성 SDI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모처럼 또 오르고 있는 카카오뱅크 볼게요. 장중에 5%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때문만에 오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가 바닥 탈피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긴 5로 또 일치가 됐습니다. 정혜용 과장님, 카카오뱅크 오늘 상승 이 신용카드 사업 이것 때문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워낙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상장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10만 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2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러니까 악재 요인만 없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좀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현재 지난 상장 대비해서 지금 크게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는 과거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존 이제 은행들과 좀 비교 대상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향후에 이제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좀 늘려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 또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또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향후 이제 실적 추이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도 축소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좀 우상향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5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동시효과 부분에 딱 들어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면 내일 또 휴장일이니까 목요일을 위해서 그 이후를 위해서 오늘장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다면 뭘 매수해야 될지 한번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선 매니저님 정말 네. 오랜만에 저희 마감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네. 처음으로 또 선보이는 마감이 산다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십시오. 네. 오늘 정말 좋은 종목 가져나왔고요. 시장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3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지금 이제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무래도 3만 달러라면 앞으로 전기차가 확실하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시중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전체 시장의 어떤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가 비중이 10% 정도 차지했습니다. 일반 산업이 침투율에 있어서 10% 정도 되면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관점이 이제 작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상당히 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내일 이제 인베스트 데이다 보니까 테슬라에 그 부분에 있어서 300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출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 네. 관련해서 가장 움직임을 보여줄 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관련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네.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회사를 좀 가져놨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네. 옆에서 신호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하면서 들었거든요. 종목명은 디스플레이 텍이다. 텍. 네, 네, 조금 더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LCD 관련된 이제 모듈이라든가 관련된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좀 길죠.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KT라든가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를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SPC로 좀 시작되었던 회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로 투자를 좀 받았던 부분인데 동사 또한 17.5%라는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 인프라 관련된 충전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텍 같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상한가 갈 때도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테마성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1등으로 달리는 종목들이 항상 보면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가 휴맥스 뭐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디스플레이텍 회사가 오히려 좀 1등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는 부분들, 뭐 그 부분들이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보면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요. 오늘도 좀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잡아주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고,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오늘도 2%는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좀 휴장이니까 좀 목요일 정도에는 좀 한번 불꽃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과 기술적인 움직임도 너무 좋고 거기다 이슈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텍 꼭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에 디스플레이텍을 매수해보겠다라고 했고요. 정혜원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뭐 리오프닝 뭐 대장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또 내일부터 이제 중국발 이제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 검사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이후부터 이제 이제 관광객 수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 이런 리오프닝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중 하나의 파라다이스를 파라다이스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내일부터 이제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가 이제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발 항공편의 이제 도착 공항을 기존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뭐 제주공항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서 카지노 업종,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182억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3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에서 흑자 전환이 이어졌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월 그 드랍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6%나 증가를 했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 지금 수요를 회복한 상황인데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까지 입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좀 지금 드롭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16,000원 선, 지금 가격대에서 주가 좀 최근에 가장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저점인 한 16,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과 파라다이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오늘장 휴장을 앞두고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 지수. 일단 코스피는 0.5% 오른 2,414.63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8%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죠. 791.2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